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전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첨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은 먼저 지사님께 우리 도의 통합 물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여쭤보고, 다음으로 녹조에 대해서 녹조와 수리 관리와 관하여 기후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 의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지사님 답변 의석으로 나와주시기. 지사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물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부재, 부처 간의 업무 중복, 과잉 투자와 비효율 등을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부처마다 나누어 있던 물리체계를 일원하고자 2019년 6월에 물관리 기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물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민이 기대에 부응하는 충청남도 물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영 의원님 말씀한 대로 물관리야말로 국가의 어떤 존립이유고 우리 가장 중요한 행정 중에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청남도는 수질과 수량으로 분산 관리되어 온 물관리 기능을 통합 조정, 일원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최초로 2007년 물통합 관리본부를 발족하였고 2010년 물통합 관리 중장기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수질, 수생태를 아우르는 물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물관리 기부법 시행 이전인 2016년에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물통합 관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2007년도 물통합관리본부를 발족하면서 타시도보다 월등히 일찍 통합관리를 시작해온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물관리 조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물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였고, 근데 통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성과는 어땠는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었는지 보셨는지,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충청남도는 유형 내 수질, 수자원, 수생태 관리 기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예, 조효 성과에 대해서 4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이런 성과로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통합 집중형 오염률 개선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결과 총 8,824억 원을 확보해서 도내 4대 수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삽교 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추진해서 수질 기준을 6등급에서 4등급으로 개선했다는 성과도 우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뭄 재난 대응을 위해서 금강에서 보령댐, 금강에서 예당지 도수로를 설치해서 생활공업용수를 11만 5천 톤, 농업용수를 10만 톤을 확보했던 점도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댐 3단계 충남 서부권 광역 상수도 사업 및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 중으로 앞으로 76만 톤의 생활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등 물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물관리 정책에서 보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량과 수질, 수생 생태계를 균형 있게 그리고 책임 있게 물 문제에 대응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문제 관리 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됐고 충청 수요주원인 수원인 대청호의 경우 대청호 보령댐의 경우 공업용수, 하청용수 등에 의존하면서 재해 및 사고, 응급 상황에 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삭교호 등 담소 등의 녹조 발생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또 수질오염, 하천의 건천화, 생태계 파괴된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일정한 우려와 또 지적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달게 봤고요. 그 주신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북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유역면적 부족 등 안정적 용수 확보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 다변화 및 수원 간 연계를 통한 상수원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개 시군 10개 중에 790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 재이용수 9만 1,000톤을 하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천 건천화 방지 등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질 오염이라는 생태계 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 호수, 저수지역에 물통합관리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녹조 발생 시 원인 조사, 주변 오염 관리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류 대발생에 대한 재해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서 2014년부터 조류 대발생 현장 조치 행동명을 마련해서 위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금강유역 6개 시군 및 보령시에도 같은 매뉴얼이 구축되어 운영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님, 우리 충청남도의 물관리 정책은 사실 타 시도군에서 자료를 보니까 더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지사님 답변에 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미세먼지 함께물은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환경 도지사로서 수질관리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녹조 등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후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수생태계에 영향 미친 녹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도내 녹조 발생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구촌 환경에 대한 인식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며 녹조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녹조 발생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역은 간호로 부나무, 예당지 등 유역 면적이 넓은 정체된 대형 호수와 저수지이며 서산, 내포 등 일부 지역 도심지 내의 소규모 호수공원 등에도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원으로 이용 중인 보령의 경우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42일간 조류 경보가 발령된 바 있고, 또한 도내에는 총 903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시군에서 673개, 농어촌 공사에서 22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담수원은 5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연도별 녹조 발생 현황을 보면 농어촌 공사의 자료에 의한 평균 발생 횟수를 보면 2017년부터 19개 저수지에서 56일, 18년에 29개 저수지에서 82일,
19년에 15개 저수지에서 43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이제 2012년까지 현재 국비 4,900억을 포함해서 8,800억이 사용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까지 25년까지 지속적으로 1조 8천억 정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삭교 후에 투자진 예산을 한번 봤어요. 한번 자료 좀 한번 붙이겠어요? 지금 8천 요 다음 자리에요. 삭교천에 지금 투입한 게 62개 사업에 7,700억 정도가 20년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삭교 수질 1번으로 한번 들어 1번으로요. 1번. 그러면 현재 수질을 보니까 10년 전에 수질 급수가 5등급이고 지금도 5등급이에요. 4등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이제 이 6월 초에 그 물관리 연구소에서 나와서 직접 채취해서 등급을 잰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그건 작년에 그 겨울에 했으니까 그렇지. 4등급으로 19년도 이제 겨울에 수질 등급하고 여름 등급하고 천지 차이.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7,700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도 10년 전이나 지금과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수질이 개선이 안 되는 사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정화되지 않은 비점 오염을 통한 수질 오염 물질이 배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점 오염의 경우에도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방류되어도 일반적으로 하천의 수질 기준보다 허용 기준이 높아 그거는요 제재 다음에 개선이 게시판에서 말씀하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슬라이드 그 1번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1번. 그거 말고 저게 이제 최근 녹조 발생 호수와 일수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충청남도 이게 뭐 자료 받은 거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63개 저수지에서 3년간 발생한 녹조 생성 일수입니다. 사실 4,999일이나 돼요. 사실 이게 3년간. 그리고 이제 2018년을 볼게요. 29저수지에서 2,383일. 또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환경부 물 환경 시스템 자료인데요. 충청권 식수원인 그 보령하고 대청호에 녹조 발생이 있습니다. 2017년도 보령에 42일, 16년도에 대청호에 77일, 그 보령에는 발생하지 않았죠. 2019년도 대청에 118일, 보령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관심 단계의 경계 발령 일수가 17년에 35일, 그리고 19년에는 뭐 19일.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매번 그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녹조는 정체된 수역에서 질소, 인 등의 영양물질 유입과 수온 상승에 따라 식물성 크람프톤인 녹주류가 일시에 대량 증식하는 현상으로 영양물질이 주 발생원인 가축 분유, 용농과정의 비료 과다 사용, 환경 기초시설의 방류순의 총 질소, 총 인 등에 기인합니다. 녹조 발생 시 용전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어류의 폐사 및 악취 발생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 수온 상승과 이제 일조량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날씨 탓도 있죠, 사실. 근데 녹조의 주요 원인을 보면 저수지에서 환경기초시설 방류 및 유형 농경재 질소, 인이 유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녹조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자원별로 수질 관리 주체를 말씀드리면 대문 수자원공사, 대형 저수지 호수는 농어촌공사,
그 외 하천 및 공원 호수는 시군에서 농어촌 정비법, 수도법 등 각각 개별 법령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 예방 대책과 발생된 제거 대책. 제가 묻는 건 도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 녹조 관리기관 협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조 발생 예방 대책은 도내 하천 238개소, 호수 저수지 133개소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조류 경보제에 따라 녹조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 배출 시설 지도 점검 및 단속 등 오염원 수계 유입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녹조 발생 해소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하수 처리 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 처리 시설의 신증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 유효권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6개인가요? 6개 지역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관광 유효권하고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금 수질 검사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충청남도에는 국가하천밖에 없나요? 일반 지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녹조가 과연 뭐하는 식물이죠? 이게 좀 녹조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좀 전에 녹조는 발생 원인이라든가 영향이 아니 녹조가 과연 뭔가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야 되죠. 생태계에서 녹조류가 일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녹초는요 수생생물의 기초적인 어떤 그런 수생생물이에요. 예. 수생생물에 이거 녹조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그 수생생태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녹조류는 어떤 거냐 미꾸리, 우렁, 뭐 새우, 그때 붕어 이런 그 수생생물들이 그걸 먹고 자라요.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적정 단계에 10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120, 30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녹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용존산소 비용을 무지하게 높여줘요. 녹조가 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녹조가요. 우리는 일단 겨울에는 안 보여요. 근데 햇빛이 찌면 묘하게 그놈이 광합성 작업을 합니다. 광합성을 작업을 하다가 이 기포를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기포를 만들어요. 기포가 생기면 그 불이 위에서 뜨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하고 그 질소가 왜 우리 그 녹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인하고 인이. 그 영양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녹조들이 인하고 질소를 먹고 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인하고 질소를 없애지 않는 이상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 한번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 충청남도에는요. 그 163개의 지류가 있어요. 예? 근데 그쪽에서 수질 측정하는데 크로필 A하고 남주류를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크로필 A하고 녹주류는 사실 우리 녹주라고 말하는 그 불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녹주를 방지가 되겠어요? 말씀 올릴까요? 네. 이렇게 질소, 인, 영양물질 과다하게 유입되는 곳은 지류촌인데 거기에 대해 되게 지금 미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그 클로로필 A와 남주류 미측정 지적에 대해서는 하천의 경우 질소인 등 영양 염류 증가로 영양화 발생 조건이 되어도 흐르는 하천에서는 체류 시간이 짧아서 녹조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자체 측정망 163개도에서는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수원 지역이라든가 보령댐, 금강, 지천 하류에서는 매월 2회씩
클로로필 A와 남주류 항목을 추가해서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와 수시 협의를 통해 측정 항목 추가가 필요할 경우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녹조에 발생되는 곳을 보면, 시작되는 곳을 보면 실개천이나 어떤 하천의 상류예요. 아까 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녹조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지하철에서 안 막는다 그러면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은 원인이고요. 녹조가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지주천에서 이제 그 내려오는 뭐 속도가 빨라서 녹조류가 나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밑으로 내려가서 녹조가 안 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에 녹조가 없는 걸까요? 일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우리 이제 우리 당진 쪽에도 많이 있어요. 남원천도 있고, 저기 어디야, 서구천도 있고. 상류에서 뜬 물하고, 하류에서 뜬 물하고, 우리 거기에 우리 그 서구천 같은 경우는 그 지류, 복구 사업을 다 했잖아요. 그쵸? 생태화천 사업을 다 했잖아요. 그때 그 식물들이 인하고 질소를 좀 먹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상류의 물이나 하류의 물은 인하고 질소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뜬 녹조류나 하류에서 뜬 녹조류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녹조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조 원인을 찾게 되는 건 실개천에서 시작돼야 된다. 우리는 거기에 녹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실개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시군에는 녹조에 대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럼 녹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녹조에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과 같이 농업용 조수지, 호수에 대한 매뉴얼은 농어촌 공사 등 관리 주체에 파악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부법에 의해서 주류 대발생으로 인한 관심, 경계, 대발생 등 환경 불량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실질적으로 녹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예산 상황을 한번 봤어요. 그 7번. 예? 예산 편성 한번 보시죠. 아니, 그거 말고 예산을 한번 볼게요. 18년에 5억 5천만 원에서 19년에 3억 6천만 원으로 대폭 감소해 됐더라고요. 예, 저 부분은 아시다시피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네, 드렸는데, 그래요. 예, 저건 농어촌 공사 예산이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 농어촌 공사 예산을 제가 그냥 답변 드리는 게 넘어갑시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녹조 예방 시설도 보니까 18년에는 뭐 4억 5천 했다가 19년에는 뭐 1억 8,700만 원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서부 지역에 더 산업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있는 거. 그리고 축산단지 상류를 보고 상류에도 사실 지주들이 많이 있는데 오염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서북부 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이런 것은 올해 1월 1일자로 환경 감시 조직을 전담부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최근 그리고 이제 보면은 좌우에 보면 최근 녹조 인원 피해 금액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저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데 농어촌 공사 및 농정부에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그러나 녹조로 인한 물고기 폐사, 생태계 위해 식수원 정수 처리 비용 증가, 행락지 관광지 경관 저해, 여가 활동 시 심리적인 불쾌감 등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있죠? 예. 그럼 한번 제가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한번 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충남 서산에서 저수지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서 서산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폭염으로 녹조가 심해지면서 수돗물은 비상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과 녹조까지 겹치면서 대청호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충남 6개 시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삽교호의 수질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충남 삽교천 방조제 물입니다. 녹조가 건조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물을 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페인트를 붓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보셨죠? 근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게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예, 피해 실태 조사 연구 실적은 녹조 저감 독성 피해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과기부, 국토부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매년 조류 발생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12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 영역을 계속 진행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좀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뭐 녹조 생태 오염은 뭐 식수 오염을 얘기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우리한테. 뭐 특히 이제 물고기들 같은 산소 용존량의 부족으로 뭐 죽어가기도 하고, 뭐 특히 이제 수돗물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그 만약에 이제 녹조가 많이 되면 취수하는데, 취수하는데 어떤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떤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환경부나 우리 그쪽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혀 거듭떠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디 뭐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연구나 뭐 어떤 피해 조사한 실적이 충청남도에? 아직까지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태계를 위협하고 상수원의 식수 오염을 야기하는 그런 인간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연구조사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물에 대한 연구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기술 혁신 기술 제품들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한 부분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믿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아.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사회 발전상을 보면 그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사회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를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진급이나 어떤 뭐 피해가 됐을 때 진급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봐 잘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다가 잘못됐을 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담당 직원 문제가 생기면 징계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고 있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물 조사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물에 대한 발전 단계가 무척이 많은데 우리는 생태 친화적인 것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물을 정화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거 아니요 수산화 알루미늄이 아니고 염화 알루미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혹시 아십니까? 얘기는 들어봤는데 깊이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그 사용 권장량이 몇인지 아십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리터당 40mg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게 이제 녹조를 줄여주는 제예요. 미국은 2.6이에요. 2.6. 우리는 40mg당 미리그램이에요. 근데 그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걸 써도
녹조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데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사실 녹조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사회적으로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오염을 이야기하는 미세먼지와 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활발한 연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녹조,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수질 관리 형태는 전국에서 최고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곳에 쓰여 있지 실질적 물을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이 먹는 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녹조가 식수원에 미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 8월경에 예당 저수지에 녹조 심각하게 발생했던 것을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예. 그때 군민행 뉴스에서 국장님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영상제를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당 저수지 녹조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8월께 시작된 녹조 현상은 최근까지 급속히 번졌다. 저수지 규모가 크다 보니 방제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인근 주민은 수질오염과 물고기 집단 폐사를 우려하고 있다. 저수지물은 녹색을 띨 정도로 녹조가 심해 미관을 해치고 있다. 수변 쪽 돌멩이에도 녹조가 달라붙어 있었다. 예당호 출렁다리가 있는 하류는 갯벌처럼 진한 녹조띠가 보였다. 게다가 저수지 상류 광시면 장전리는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수온이 높은 환경에서 자란다. 주로 여름에 발생한다. 남조류는 악취, 독소 배출로 수생 생태계는 물론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방제 작업은 더디다. 출렁다리 근처에 녹조 제거선을 띄우고 고무보트로 예찰 활동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녹조 제거제는 지난 11일 300에서 400만 톤을 뿌린 게 전부다. 네,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도차원에서 어떻게 뭐 조사하거나 예, 의원님께서 취한 지금 것이- 이게 계속 말씀을 주신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관리 주체에 대해서 법령,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하는 주체가 다 정해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게 있냐 없냐, 그리고 또 자료를 갖고 오신 자료가 대부분 농어촌 공사의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거기 피해가 없음, 뭐 이러한 부분에서 갖고 오셔서 지금 질문을 다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그 업무 소관도 아니고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또 의원님께서 끊으시고 그러셔서 좀 곤란하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래 하여튼 시간은 제약된 시간이라 제가 이제 충분한 답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에 있는 자료도 충남에 있는 자료고, 예, 그래서 답변을 올리는 겁니다. 당진군에 있는 자료도 공주도 있는 것도 충남의 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벌써 5분 발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도정 질의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환경기후국장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가지고 하시고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네요. 조금 거시기, 우리 정광석 의원님께서 잘 쓰는 거시기 하네요. 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에서는 사실 취합을 해서 정책을 세워서 실행부서에다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순서를 까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식수 문제뿐만 아니라 녹조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녹조로 인해서 하천의 물 색깔이 변하고 탁해지는 것은 물론 수면에 찌꺼기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여 수영, 낚시, 수상, 스키 등 여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치밀한 연구와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원별 수면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해서 연구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의원도 우리 의원들에게 남겨진 우리 의원들에게 500만 원씩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회에서 4명이 연구회를 꾸몄어요. 그 감사합니다. 결과와 한번 같이 나눠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조는 수생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식선의 안전성까지 우려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도내 하천, 저수지 등 매년 발생하고 있는 녹조 예방 발생 시 신속한 제거에 도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결코 시군이나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쉬고 맑은 물을 마시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